호흡의 정지와 연정화기의 초보적 경지. 진정한 연정화기의 경지를 설명하려면 정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정지 현상으로부터 설명해 나가는 것이 비교적 확실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호흡의 정지 현상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좌 과정 중 호흡이 저절로 멈추는 것을 수도에서의 일반 수어로 지식이라 부른다는 점이다. 불가의 사선 팔정 과정에서는 이것을 기주라고도 하며 요가 수련법에서는 이것을 병기라 한다. 보통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호흡을 억제하여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병기 공부라 부르기는 하나 상품의 성취는 못 된다. 고요한 정의 수련 과정에서 저절로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병기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밀종에서는 이를 달리 보병기라고도 한다. 정좌 과정 중 의식을 한 곳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우연히 호흡이 거의 끊어지는 듯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때론 전신이 굳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식을 지나치게 집중해 온 몸이 점점 긴장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진정한 지식이나 기주의 경계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신경이 과도히 긴장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한다면 심경이 메마르고 생기가 빠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신체와 사지의 관절이 굳어버릴 수도 있다. 비록 소설가들이 말하는 주하인마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로 인해 병은 생길 수 있다. 정좌 과정 중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다. 전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상태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된다. 이것은 마치 보통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와 같다. 이렇게 잠시만 있어도 곧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경직된 상태가 오래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럴 때는 단지 밀종이나 도가의 특별 교수법만이 유효하다. 다음으로 만약 진정으로 정이 넘쳐 흐르고 심신이 고요해져 기주신한, 즉 기가 안정되고 정신이 편안해진 연정화기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온 몸이 다 빠져버린 듯한 전신이 유연해지는 것이다.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되면 전신의 뼈가 없어진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기는 아무 걸림 없이 전신에 퍼져 충만하게 된다. 맹자가 말한 얼굴은 맑고 등에는 기기가 가득 차 사지로 뻗어나가는 상태이거나 노자가 말한 오로지 기를 부드럽게 하면 능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경험을 저절로 하게 된다. 이 경지에서는 참으로 몸과 마음을 온통 잊어버릴 수 있으니 마치 천지와 하나가 된 느낌이 든다. 단경에서 말하는 혼돈이나 장자가 말한 지체를 떨쳐버리고 총명을 몰아낸 상태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고요한 정의 상태를 유지하면 코를 통한 호흡이 점차 미약해져 마침내 허파호흡이 거의 정지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때 아랫뱃속의 단전 부위가 열리고 닫히는 작용이 발생한다. 도가에서 말하는 태식 또는 내호흡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다시 내장의 각 부분의 기기가 충실해지면 식도나 기관지로부터 혀 끝에 이르는 자율신경계통이 자연히 통하여 쾌적해지면서 단전의 내호흡도 점차 미약해져 마침내 정지한다. 이때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복부의 청춘선이 기능을 회복하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 욕구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뱃속에 묘약이 들어있는 듯한 비할 데 없는 쾌감이 뒤따른다. 생식기가 고환을 따라 수축되며 기기가 인맥을 따라 혀 끝으로 올라오면 혀 끝이 저절로 말려들어가 목구멍을 막아 호흡이 정지한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정화기의 초보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기질의 변화와 기의 주기. 연정화기의 초보적 단계에서는 또 육아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질의 변화 현상이 뒤따른다. 독서를 통해 학문을 추구하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진정으로 학문의 이치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지식을 실제로 수양에 응용해 마음이 평온하고 태도가 온화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나 행위 및 대인관계나 일처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학문으로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해 심성을 수양하여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나름의 확실한 이치가 있으며 조금의 잘못도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단지 양기와 양심 공부에 속하는 것으로 기는 변화할지 모르나 질의 변화는 뒤따르지 않는다. 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리적 기능이 변해야 한다. 만약 생리적 수련을 병행하지 않고 단지 심성 수양만으로 앞에서 말한 기주신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질 변화의 도는 단지 이념상의 명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배우는 천태종의 수식, 관식과 도가의 심식상의, 그리고 내가기공의 여러 수련법은 연정화기 또는 연기화신의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는 일반 단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호흡 이론과 관련된다. 수도와 정좌 전문 서적에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는 인체의 기맥에 관한 이론은 대체로 황제내경, 난경 등 원시의학의 추상적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기기 혹은 기맥이 인체 내부에서 도는 횟수와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수련인들이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 생각해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이론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해 여기서 명백히 밝히고자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과거에는 원시의 허술하고 수준 낮은 자연과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허다한 사물을
천문의 숫자나 추상적인 역경의 상수에 집어넣어 해석하곤 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단경도서에서 인체의 기맥작용을 황제내경이나 난경에서처럼 오후, 육기, 360주천, 횟수, 8864괴의 관념으로 구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후세에 이르러 각종 허황한 사이비 이론이 백출하여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예를 들어 고대의 가장 오래된 천문학 이론에 따르면 주천은 365도 4분의 1이다. 태양은 매일 대지를 한 바퀴 돌며 1도씩 옮겨간다. 매 세기는 365도 25각이다. 태양이 1주천을 행하는 것을 1년이라 한다. 4년을 합친 것을 일기라 한다고 했는데 이 이론으로부터 사람의 몸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기맥 운행의 수도 이 규칙에 합치되어야 했다. 이를테면 사람이 한 번 숨을 내쉬면 맥은 세치 이동하고 한 번 들이쉴 때에도 세치 이동하니 한 번 호흡에 도합 6치를 움직인다. 사람은 하루낮 하룻밤에 도합 13,500씩을 행하기 때문에 맥은 몸속에서 50번 돈다고 주장한다. 이 설명은 호흡기 270식에 맥은 36장 2척을 움직여 1주를 한다. 50주를 하면 도합 13,500씩이며 맥은 811장을 움직인다. 매일 인시로부터 시작하여 묘시에까지 이른다. 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도나 정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에 따라 조식 공부를 해왔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고대에는 시간을 재는 표준적인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이론과 숫자가 온통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숫자의 최대 문제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의학적 경험에 따르면 인간의 호흡은 1분의 평균 18회로서 하루로 치면 평균 25,920회 정도이다. 그리고 맥박은 1분간 평균 72회 정도인데 이것은 호흡의 4배수이다. 태양계의 운행 역시 25,920년이 한 주기가 되며 이 수차는 곧 태양계의 각 행성들이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태양의 대주기라고 한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최고의 연기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절대적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곧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생각이나 망상, 근심이나 고뇌가 없고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동작이나 노력도 행하지 않으면서 혼미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으며 미혹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 호흡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루라도 행할 수 있다면 체력, 정력, 기력이 저절로 회복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마치 태양계의 행성이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원래의 충만한 상태가 회복되면 어느 한순간에 호흡을 따라 왕래하던 기기가 자연스럽게 끊어져 온 몸을 가득 채운다. 이러한 지형보태의 상태가 만약 진정으로 평정하고 맑고 깨끗한 심리 상태와 결합될 수 있다면 홀연 연정화기와 연기화신의 상태에 이른다. 애석한 것은 허다한 수도인이나
정자 수련이니 이 이치를 몰라서 단경에 구설만 붙들고 거기에다 자기 나름의 그릇된 견해를 덧붙여 이 단계에서 죽자 살자 일호 일흡 기공만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온종일 토고 납신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연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유래를 살피면 부귀는 원래 꿈과 같고 독서를 하지 신선은 아직 없었다. 그 유래를 살피면 부귀는 원래 꿈과 같고 독서를 하지 신선은 아직 없었다고 하지 않은가. 수양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연기 공부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연기 공부의 각종 방법은 건강 증진에도 유익한 것으로 그 종류가 매우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삼화, 취정과 오기조원. 도가에서 말하는 연정화기의 기란 어떤 것일까?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의 기와 중풍의 풍은 도가의 기와 동일한 것일까? 이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한대 이후의 의학에서는 공기의 흐름인 풍과 호흡의 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이건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개별적이며 전문적인 이론이므로 한마디로 통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 주제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기 개념은 현대과학의 수로를 빌린다면 생명력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현을 달리하면 정좌나 기타 건강 장수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인체의 호흡기나 대기 중의 공기를 도가나 밀종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를 공기와 같은 것으로 보면 생리적 감각의 범주에 머물러 신경과 피부 및 근육의 반응을 진기의 흐름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양보해 허파호흡이나 생리적 반응을 연기의 성과라 여긴다면 도가나 밀종 및 요가의 대동소이한 각종 연기 방법은 줄잡아도 수십 종 내지는 수백 종은 될 것이다. 생리적인 구비 호흡이나 기타 피부 호흡 등이 수련의 기본 요건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련을 위한 기본 동작 혹은 도구이지 결코 도가단법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가의 양생법에 입각해서 본다면 진정으로 연정화기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 점에 대해서는 도가에서 알려져 있는 삼화취정과 오기조원이라는 두 가지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화와 오기는 모두 비유적인 말이다. 삼화는 곧 정기신이며 오기는 곧 심장, 간장, 비장, 폐, 신장 혹은 금목수화토의 오행 혹은
요가의 표현을 빌린다면 상행기, 하행기, 중행기, 좌행기, 우행기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다. 취정의 정은 당연히 백회혈을 가리키며 도가의 니환궁 또는 밀종의 정륜이나 범혈륜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조원의 원에 대해서는 각 주장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의학의 경락 이론에 근거해 원을 관원혈, 즉 흔히 말하는 하단전으로 파악하며 어떤 사람은 회음혈, 즉 밀종이나 요가에서 말하는 해저로 본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정설이 없다. 수련이 지극히 높은 신선이 나타나서 증언한다면 혹 이런 논쟁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문적 이치나 문자상 해석 그리고 체험에 따르면 원자는 곧 본원의 원자로 통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원이라는 것은 곧 본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른바 오기조원이란 인체 내부 장부의 기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 충만하고 조화로우며 균형을 이루어 막힌 데가 없는 상태이다. 이상에서 주로 학문적 이치로서 두 구절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는데 다음에는 실증적 체험으로서 이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삼화취정의 현상. 정좌 과정 중 정이 기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기경팔맥이 두루 통하는 현상은 앞에서 이미 실증적 예를 들어가며 살펴본 바 있다. 이 단계부터는 점차 신체의 감각이 사라지며 전신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경쾌하며 말할 수 없이 편안해져 자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 이때 유일하게 감각이 느껴지는 곳은 두뇌 부위이다. 이 단계에서 다시 고요한 정의 상태가 지속되면 시선이 안으로 되비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이르러 후련 거의 완전한 망아의 경지로 접어드는데 정수리의 니환궁 또는 백회열 부위에서 마치 하늘로 향한 창문이 열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 느껴질 뿐이다. 이 빛이 들어오면 막힌 것이 탁 트이며 비할 데 없이 청량한 감각이 느껴진다. 마치 한 줄기 맑고도 깨끗한 기운이 위로부터 내려와 전신을 적시는 듯하다. 도가의 단경에서 제호관정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경지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치에 밟지 못하거나 사고가 명철하지 못해 티끌만치라도 환상을 갖거나 잠재의식 속에 강렬한 종교의식이 깔려 있다면 심신이 규를 빠져나가 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다시 여러 환각이 합쳐지면 허다한 신비현상도 발생하는데 이 현상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야만, 다시 말해 이런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오조기원의 현상. 삼화취정의 현상과 동시에 혹은 조금 뒤에 호련,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전신이 솜처럼 가벼워지며 따뜻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이른바 내호흡까지도 전부 정지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한 차례 극히 경미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는 풍경 속에서 바람 한 점 일지 않고 물결 한 점 출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신, 내외, 천지,
인물이 모두 중화의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 평온을 회복한다. 자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평소의 감각이나 생각이 흔적도 없이 모조리 사라진다. 정좌 또는 수도 공부가 진정으로 삼화취정, 오기조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연정화기의 기초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작업이 한 번의 우연한 체험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곧 이러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자 과정 중 우연히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차례 한 것은 눈먼 고양이, 죽은 쥐 잡은 듯한 것으로 진실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서 다시 연기화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정좌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